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의 그릇입니다. 지은이는 김원, 펴낸 곳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소니코리아 마케팅팀, 아리랑TV 라디오 제작본부 PD,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글로벌 제조업체 한국지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다. 30대 중반에 직장을 6번이나 옮겼던 저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명리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운을 당기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운명을 들여다보고 깨달은 것.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괴로웠던 경험이 있나요? 성공이 코앞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좌절했던 기억도 있나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실패 이유가 분명하지만 왜 당시에는 어떤 위험 신호도 알지 못했을까 후회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15년 전 처음 명리학과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천 명과 명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명리 전문가와 달리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자 경영 컨설턴트 경력 때문인지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상위 1%의 자산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임원진 등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업적으로 또는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를 찾아와 운명을 묻습니다. 사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진 운그릇을 타고나고 그 사람의 인생은 타고난 운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 타고난 운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주인데도 유명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운그릇에 좋은 것을 담으려 합니다. 즉,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같은 능력이라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을 펼쳐 남다른 성과를 얻습니다. 둘째, 운그릇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관리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 실패나 커리어 추락, 가정 불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제어하지 못했거나 나중에 큰 사고가 될 만한 문제들을 방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명리학 고수들이 한 사람의 운 70에서 80%는 안 바뀌고 20에서 30% 정도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20, 30%가 작은 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100m 달리기가 0.1초에도 승부가 갈리듯 1에서 2%의 차이는 실제 경쟁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회사건 학생이건 우리는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한다. 그래서 한 끗 차이가 모든 것을 가른다. 명품이 10배 비싼 것이 품질이 10배 비싸서가 아니다.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약간의 차이가 큰 프리미엄을 만든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장점을 1, 2% 상승시키면 해도 성공이 10에서 20%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점을 1에서 2%만 개선해도 위험의 순간을 피할 수 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는 단점을 줄이는 것보다 장점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남과 다른 차별화는 성공을 가져오고
차별화는 단점 개선보다 장점 극대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단점이 계속 반복되어 사회생활에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경쟁이라는 마라톤에서 예선 통과도 할 수 없다. 나는 했던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다. 반성도 없으니 마음속 태도가 변할 리 없고 태도가 그대로이니 행동도 같았다. 사주 상담을 통해 만난 좋은 인연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제야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통해 내 부족함을 확인하면서 반성이 시작되었다. 성공의 제일 조건, 쾌락을 없앨 것.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라 단점을 그대로 둔 채 성공하기 어렵다. 여러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쾌락이 있으면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일단 쾌락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장점을 개발해도 늦지 않다. 단점은 불운의 요소이다.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내 사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 성공한 분들이라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대부분 타고난 단점이 한두 개씩은 있다. 성공한 CEO도 사업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사수상의 약점을 방치했다가 가정 문제로 커진 경우도 많다. 그런 상황을 자주 목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운의 요소들에 대해 일반화한 공식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사주명리에서 지향하는 바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금전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며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불확실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건강을 지키며 가족 근사하는 소박한 꿈이 너무 어려워졌을 뿐이다. 원래의 목표가 진실되고 소박한 꿈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 놓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담을 해보면 비슷한 사주여서 비슷한 모양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성격이나 장단점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직업이나 소득, 삶의 만족도가 사람마다 달랐다. 같은 사주여도 삶의 디테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운이 좋은 생년월일시에 태어났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도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과 어릴 때부터 공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음주, 흡연, 스트레스 속에 노출된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 상태가 같지 않을 것이다. 즉 같은 사주를 타고 났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삶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바꾼다. 사주팔자가 좋아도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나 어떤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타고난 운을 사용하는 정도의 개인차가 있다. 특정 질병의 DNA를 가진 경우라도 요즘은 미리 알면 어릴 때 처치를 하거나 자라면서 생활 습관을 조심하여 발병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팔자도 그렇다. 타고난 단점이나 어려운 시기를 미리 알고 조심하여 나쁜 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타고난 장점이나 좋은 시기를 미리 알고 과감히 움직여 더 큰 결과를 꾀할 수도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운명은 70% 정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30%는 노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단순하게 항목별로 10개 중 7개가 정해져 있고 3개 정도는 가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으로 큰 그림이 정해져 있고 미시적으로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부분은 타고난 건강, 재능, 성격, 기호와 같은 의지로 바꾸기 힘들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한다.
변화의 여지가 있는 미시적인 것은 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습득, 건강, 인맥, 투자, 커리어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이다. 사실 운에 있어 거시적 영역의 영향은 매우 크다. 대개 어린 시절에 건강, 재능, 성격 기호에 따라 청년기 학습이나 초기 직업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이후에 미시적인 노력들이 거시적으로 결정된 상황들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70%라는 가중치를 일종의 은유로서 비중을 부여한 것이다. 희망적인 점은 21세기와 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과거의 경험과 권위만으로는 성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미시적 선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정식이 자주 폐기되기 때문이다. 타고난 운대로 70%의 거시적 요인에 지배받고 살기보다 30%의 미시적 요인, 변화 가능한 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잘하는 일을 하라. 사주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하나요? 잘하는 일을 하라고 권하나요?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명리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잘하는 일은 직업이고 하고 싶은 일은 취미가 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 성공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경우를 많이 겪는다.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잘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세상에 기하며 세상을 지키는 위대한 일이라고 본다. 상황보다 사람을 믿는다.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신뢰라는 중요한 인간 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인간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행동이 처음처럼 일관될 수 없음을 알라는 것이다. 특히 각자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섣불리 사람을 보고 결정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일부러 남을 해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 이익까지 희생하지는 않는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처지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추어 행동을 바꾼다. 당연하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맞추어야 생존하기 때문이다. 더우면 서늘한 곳에 열사병을 피하고 추우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하는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섣불리 믿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상대방이 향후 어떤 상황에 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기 주변의 상황도 한치 앞을 모르면서 남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는가. 자연의 음양오행 이론을 따르는 사주명리에서는 환경을 바꾸어 변화하는 것을 순리에 따른다고 본다. 그러면 내게는 야속한 상대의 변심이 상대에게는 살기 위해 선택한 적응이 된다. 자신의 운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않고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합리적인 의심 없이 무턱대고 상대를 믿는 것은 나의 운을 다른 사람의 운에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실제로 주변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사례를 보면 상대방을 믿은 만큼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적었다. 오히려 지레심작으로 자기만의 마음속 계약서를 써나갔다. 상대가 나를 진짜 어떻게 여기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저 자신이 잘해준 만큼 상대도 나에게 보답하겠지 하는 안일한 가정으로 상대의 행동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다. 내가 회사 이삿짐까지 날라주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도 크게 냈으니 비록 구두이긴 하더라도 이 거래 약속을 뒤집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 째째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 계약서 쓰자는 말을 못해 손해보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인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무작정 믿고 투자해 큰 돈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누구라도 믿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친절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호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무분별한 믿음은 모두 자신의 운을 남에게 맡기는 태도다. 사기꾼은 친절하면 친절했지 이마에 사기친다고 쓰고 다니지 않는다. 순간의 주저함이나 순간의 안정감을 부르는 기가 막히게 파고든다. 목표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꾼다. 40대 중반인 C씨는 최근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승진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18년간 밤낮없이 일만 했고 그리하여 부장까지는 무난히 승진했는데 최근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것이다. 연차가 비슷한 선후배들은 고위 임원들에게 칭찬도 족족 받는데 자신은 칭찬은커녕 관심도 못 받고 있었다. 이제 경쟁도 버겁다고 느껴졌다. 건강검진 결과도 매년 나빠져 걱정스러웠다. 심지어 임원이 되고 2, 3년 만에 실적 책임으로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시간을 생각하면 본인도 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야망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생각하니 오래 버틸 자신이 없었다.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맡은 일만 열심히 하자. 정년에 퇴직하면 다행이고 승진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결심하고 나니 그동안 야근을 불사하며 일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야근을 해야 했나? 혼자 일하기 힘드니 지원 인력을 붙여달라고 보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업무량을 조정했다. 승진을 바랄 때는 윗사람 눈치 때문에 경주마처럼 하루 만에 일을 끝냈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끝내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퇴근 시간을 지킨다. 그런다고 해서 회사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치 보지 않느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이 예전처럼 애쓰지 않아도 할 일을 잘 끝낼 수 있고 회사 역시 잘 돌아가니 당당히 월급 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근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이제 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와 운동을 한다. 은퇴 후를 위해 재테크와 커리어 관련 강의도 듣는다. 승진이라는 것만 내려놨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놀라워한다. 무엇보다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건강해진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느껴진다고 했다. 환경과 자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은 일단 벗고 봐야 한다. 남보기에 멋있지만 내 몸을 조인다면 내게 좋은 옷이 아니다. 내 몸이 편해야 개인이 환경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음양오행의 순리에 부합한다. 목표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원래 인간은 무계획적으로 살게 설계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C씨가 목표를 낮추지 않고 바꾼 것은 매우 현명한 처세라 할 수 있다. C씨는 기존 목표를 일단 내려놓고 나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새 목표를 선택했다. 내가 사수상담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인간이지라 20평대 전세에 살 때는 30평대만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강변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부럽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진리임을 되낸다. 상담하면서 만나는 직업이 화려하고 고연병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도 말 못할 고민을 한두 개씩 안고 산다.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처자는 남과 비교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